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것,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하셨나요? 아니면 눈은 떴는데 몸이 무겁고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고 조금만 더 누워 있고 싶으셨나요? 그리고 억지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는데도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점심을 먹고 나면 더 처지고 오후가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저녁이 되면 그냥 쓰러지고 싶은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나 체력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그냥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원래 체력이 약해서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결국 같은 피로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몸이 하루 종일 무거워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몸이 무겁다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우리는 보통 막연한 피로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몸이 무겁다는 것은 그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무언가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몸의 상태를 살펴본 뒤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몸 안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어딘가가 과하게 부담을 받고 있으면 그 상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우리에게는 무기력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몸의 무거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몸이 무겁다는 것은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이 지금 정상적인 흐름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너무 자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한가 보다, 잠을 덜 잤나 보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무겁고 그 다음 날도 또 무겁다면 이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딘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진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혹은 몸 안에 순환이 막혀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무거운 이유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이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먹는 것은 충분한데 몸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면 계속 무거운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몸 안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새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염증, 긴장, 소화부담, 자율신경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과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적어지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셋째, 몸 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혈액순환, 림프순환, 수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무겁고 둔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왜 몸이 무거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이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물을 제때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상당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천을 조절하고, 관절과 장기들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지면 이 모든 과정이 조금씩 둔해집니다. 혈액의 흐름이 덜 부드러워지고, 세포에 영양 공급이 늦어지고, 몸 안에 노폐물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런 차이가 쌓이면 몸 전체가 둔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몸은 수분 부족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 국물 조금, 가끔 물 몇 모금 정도로 하루를 보내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겁다면 가장 먼저 물 섭취부터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인, 움직임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림프계는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들을 정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림프는 심장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해야 림프의 흐름도 살아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랜 시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의 흐름이 느려지고 그 결과 몸 안의 노폐물이 정체되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이 붓는 느낌, 둔한 느낌, 무거운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호흡이 얕아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몸이 경직된 상태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얕아집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깊게 쉬지 못하고 가슴 위쪽으로 짧게 쉬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소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몸 전체가 쉽게 무겁고 처지는 느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깊은 호흡 몇 번만으로도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장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과 몸의 무거움을 바로 연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장은 영양 흡수와 면역, 그리고 몸 전체의 염증 상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이 편안하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잘 먹어도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몸 안의 염증과 피로감도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부룩하고 먹고 나면 처지고 몸이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장에 부담을 주는 습관은 없는지, 발효식품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 중에는 몸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둔하고 무거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십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짧은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뜬 직후의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 밝은 화면과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갑자기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몸은 아직 천천히 깨어나고 싶은데 뇌는 이미 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먼저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괜히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소파에 오래 앉아 TV를 보거나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하체 순환을 떨어뜨리고 몸의 흐름을 둔하게 만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쪽이 오래 눌리면 아래쪽으로 가야 할 순환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붓고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0분에 한 번 혹은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잠깐 일어나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처지고 눕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바로 움직임이 없어지면 소화 흐름이 둔해질 수 있고 몸 전체가 더 처지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이라도 천천히 걸어주면 소화와 순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꼭 밖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오가거나 서서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로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하루 종일 긴장한 채 지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주고 턱을 다물고 몸을 긴장된 상태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긴장이 오래 이어지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몸은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 더욱 무겁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풀고 깊은 호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작은 이완이 쌓이면 몸의 무거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겠습니다. 몸이 하루 종일 무거우면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몸도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먼저 무거워져서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도 함께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뇌가 지치면 감정을 조절하는 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괜히 세상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몸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가벼워지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흐름이 좋아지고 순환이 좋아지고 숨이 편해지고 소화가 편해지면 뇌도 덜 지치게 되고 감정도 조금 더 안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챙기는 것은 결국 마음을 챙기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해가 시작되면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흐름을 막는 작은 습관들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보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자는 동안 줄어든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순환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갑게 벌컥 마시기보다는 따뜻하게 천천히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몇 번이라도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길게 내쉬는 호흡을 몇 번 반복하면 몸의 긴장을 줄이고 에너지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 앉아 계신다면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십시오. 꼭 운동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깐 서 있고 발을 움직이고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순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잠깐이라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10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도 몸의 무거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아침 물 한 잔이든 깊은 호흡이든 잠깐 일어나기든 그중 하나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건강은 갑자기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 순환의 상태, 호흡의 깊이, 장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오래 같은 자세로 있는 것, 호흡이 얕아진 것, 식사 후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아침부터 과한 자극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몸은 계속 무거운 상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일상에서 한 가지라도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밥을 먹고 나서 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것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